자, 에너미 부분은 요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한번 일단 붙여놓고 여러분들은 타이핑을 했을 거고 해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에너미라는 클래스를 요렇게 여러분 PPT에 보이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보고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일단은 자, 얘도 생성자다 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강의 자료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뭐가 생성자인지는 최소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생성자는 인자를 셋, 넷, 5개 받게 했습니다. 자, 아까 4개였는데 5개고 하나 추가된 게 요거죠. 이거 왜 들어있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인자를 안 받는 기본 생성자도 필요하다.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얘는 왜 있어야 되지? 역시나 고민점인 부분이고요. 업데이트 비슷하죠. 얘는 뭔가 동작 구현하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동작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둔 거고요. 드로우는 당연히 그리기를 위해서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get position, 제가 컨벤션을 여기서 소문자로 했는데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얘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얘도 그래요. 좀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enemy.cpp 만들어서 구현을 할 건데요. 뭐 enemy 현재 위치 알려주는 거겠죠? 이름 보면 뭐 당연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포지션이라는 거, 프로세스 인풋 대신에 대응하는 놈이 여기에도 있는데 메인 함수 보셨으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원래 뭐 있었죠? 메인 함수 위쪽에 이거 업데이트 에너미 포지션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애를 아까 여기로 옮겨 오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옮길 거냐 하는 건 차차 생각을 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5개에서 그냥 하나만 늘어났습니다. 얘 왜 필요하지? 생각을 처음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구현하셨으면 원래 이게 없었다가 이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자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보여드리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포인트가 강의 자료에도 적혀 있었지만 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요거를 강의 시간에도 조금 다르게 그냥 알아서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좀 다르게 구현하신 분이 있었어요. 자, 뭐냐면요, 지금 우리 화면에 에너미가 여러 개 있죠. 뭐 한 20개 정도 그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개념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각각이 에너미죠, 그쵸? 그리고 현재 구현에서는 클래스 버전이 아닌 구현에서는 얘네들의 전체 위치를 저장하라는 배열, 뭐 X 위치, Y 위치 이런 애들을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클래스로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에너미 객체 하나 안에 에너미의 X 위치, Y 위치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에너미 객체는 두 번째 에너미의 X 위치, 두 번째 에너미의 Y 위치를 가지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제가 간단히 적어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에너미 객체를 구현을 할 때 그 에너미 객체 안에 모든 에너미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개념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름이 에너미잖아요. 에너미즈가 아니죠. 복수형이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누군가가 이 클래스를 딱 봤을 때 에너미 하나의 위치 하나를 가지고 있는 놈이겠구나 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다 치고 그러면은 메인 함수로 갔었을 때 이제 메인 함수에서도 enemy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enemy.h를 include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얘네들을 다 안 쓸 겁니다. 안 쓸 거고 뭘 할 거냐면 enemy 객체를 만드는데 이제 enemy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죠. enemy의 배열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짐작이 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nemy 20개 만들 거다. 10개네요. 10개 만들 거다 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동적 할당을 한다 치면 2는 너무 짧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다 라는 거 좀 예상이 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이에요. 이제 각 에너미 객체 하나는 에너미 하나에 대한 정보만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에너미 10개를 만들려면 에너미 10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릴 텐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면 좀 떠올리시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힙에다가 저장을 할 거면 지금처럼 동적 할당을 하는 거고, 스택에다가 저장을 할 거면 아까처럼 그냥 일반 배열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기왕 동적 할당을 배웠으니까 우리는 힙 메모리에다가 만드는 식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뭐 함수 본문은 구현을 안 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거 껍데기 만들어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얘는 남겨둬야겠네요. 에너미 카운트 개만큼 힙 메모리에 를 할당 받아 놓고요. 저 카운트만큼 루프를 돌면서 이제 각 에너미 배열에 초기화를 해줄 겁니다. 뭐 초기화. 자, 이 초기화 어떻게 해줄 거냐 라고 하면은, 초기화 생성자죠. 생성자를 구현해서 할 겁니다. 자, 볼게요. 본문을 만들 enemy.cpp를 만들고요. 아까랑 같은 패턴입니다. 뭐 해줘야 된다? enemy.h를 불러와서 enemy 헤더 파일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알려줘야지 되고요. 요거를 쉽게 하는 방법은 어차피 다 만들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뭐 이런 거 리샤퍼 같은 거 쓰면은 쉽게 되지만 우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쫙 이쁘게 만들어진다.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해봤으니까 조금 짐작이 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값들은 포지션에다가 포지션 넣어주고, 사이즈에다가 사이즈 넣어주고, 컬러에다가 컬러 넣어주고, 스피드에다가 스피드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줄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 좌변은 플레이어 레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에 대한 설명은 나중으로 미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메인 함수로 가서 보죠.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나. 뭐 이렇게 하고요. 위치 지정해줘야겠네. 색깔 지정해줘야겠네. 라는 것들을 여기서 해주면 되겠구나. 아까랑 같은 패턴이니까 좀 짐작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쉐입은 서클 쉐입을 사용을 할 거고, 크기는 사이즈만큼, 아까 렉탱글 쉐입 초기화 해준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남은 거 필 컬러, 색상 설정을 저 인자로 넣어준 컬러 값으로 하고요. set fill color, 텍스처 아니죠. 죄송해요. 여기가 잘못됐죠. 함수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뭐 얘는 부가적으로 뭐 아웃라인 컬러 이런 거 해줬죠. set outline color.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t outline thickness를 해줬어야 눈에 보였었죠. 얘를 뭐 1.0. 아유, 자꾸 실수하네요. 요렇게 해주게 되면 뭐냐, 얘가 이제 에너미 하나를 초기화 해주는 역할을 대신에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 저 에너미 생성자를 호출해 주기만 하면 되죠. 에너미 내가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생성자를 호출한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다가
필요한 인자 넣어주면 되죠. 위치, 사이즈, 컬러, 스피드, 플레이어. 네. 자, 볼게요. 위치 어떻게 설정을 해줬냐? 아, 요렇게 설정을 해줬네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해줍니다. 그래서 뭐냐? 그냥 랜덤한 에너미 X 위치, 에너미 뭐 랜덤 X라고 할게요. 하나 만들고 에너미 랜덤 Y 위치도 하나 기존과 똑같이 이렇게 하고요. 얘를 이제 에너미 포지션 임시로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해서 에너미 랜덤 X Y, XY 위치 둘 다를 가진 요 변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요거를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면 이제 에너미의 첫 번째 위치를 넘겨주는 생성자가, 그러니까 생성자의 에너미의 첫 번째 위치가 넘어가겠죠. 이게 좀 짐작이 되시나요? 그래요. 뭐 일단 이해 안 되셔도 한번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에너미 사이즈는 얘였네요. 그냥 이 값 써주면 되고, 색상은 우리는 사이언 색으로 한 상태죠.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헷갈리네. 아, 스피드. 스피드 0.05 였으니까 0.05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뭐냐? 아, 지금 얘는 네 번째 인자는 포인터인데 플레이어의 주소값을 넘겨주도록 일단 제가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자, 플레이어의 주소값 어딨죠? 플레이어 여기서 만들었으니까 플레이어의 주소값은 요거 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가 이해가 안 된다 면은 포인터와 참조자 부분 강의를 보셔야 되고, 얘를 왜 넣어줘야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요걸로 해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실제로 끝난 건 아니고 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보죠. 얘 끝났고, 얘는 뭐 일단은 놔두도록 하고요. 드로우, 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아까 해봤으니까 쉽잖아요. 그쵸? 기존에 하던 것처럼 윈도우에 드로우로 호출을 해서 이 에너미의 쉐입을 넘겨주면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뭘 대체했죠? 메인 함수로 돌아가서 보자면 얘를 대체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요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미 배열의 i번째에 있는 드로우에다가 윈도우를 넘겨주면 된다. 요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 뭐냐? 올라가서 보면 우리가 만든 요겁니다. 얘의 i번째니까 한 에너미가 되겠죠? 한 에너미에 각각 가지고 있는 드로우 함수를 호출해주면 에너미들이 화면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시간을 들여서 보시고 일단은 정답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 이동 로직인데, 얘도 얘를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시점에서 얘까지 지우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 안 되겠죠? 되나? 안 되네요. 얘는 다 끝났으면 딜리트 해줘야 되고, 한번 실행 되나 봅시다. 되네요. 자, 좋습니다. 자, 플레이어 기존처럼 움직이고 에너미 10개가 지금 다 여기에 그려지고 있어요. 그쵸. 예, 다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려지는 부분을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아까 플레이어의 위치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 있었죠. set position. 그래서 에너미의 위치 설정을 하는 것도 여기다가 해주겠습니다. 다시 실행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자, 이것도 다시 앞뒤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 실행을 해서 쭉 넘어와서 우리가 기존에 에너미 생성하던 코드가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넘어왔어요.
자, 얘를 통해서 요 생성자가 호출이 될 텐데, 여기서 지금 넘어오는 요 포지션 값이 메인 함수에서 랜덤으로 지정된 값이었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요 에너미에서 셋 포지션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멜프레임, 지금 각 에너미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멤버 변수에 저장된 그 위치 값에다가 세팅하는 거를 이 업데이트 함수가 해주고 있고, 그 업데이트 함수를 여기 루프에서 매번 실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도 마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빠진 부분이, 우리가 없애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에너미, 업데이트 에너미 포지션이라는 거를 이제, 요만큼을 가져다가 잘라다가 어디에다가 구현해 줄 거냐면, 여기 업데이트 포지션에다가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우리가 여기서는 이 루프를 이 함수 안에서 돌렸죠? 근데 여기서는 루프를 안 돌립니다. 자, 이게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이야기예요. 에너미지가 아니라 에너미다. 즉, 이 각각의 에너미 객체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옮기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 그리고 그거를 각각 루프를 돌면서 업데이트 함수만 호출해 주면 된다. 요 개념입니다. 이건 다 만들고 나서 실행하면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플레이어 위치에서부터 각각 에너미의 포지션의 X, Y를 빼가지고, 얘도 그냥 스피드였죠? 해줄 거고,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배열이 없으니까 나 자신의 위치만 바꿔주면 되죠? X, Y 바꿔주면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바꿔주면 끝이에요. 끝인데, 빨간 줄 뜨는 이유. 보세요. 이것도 이제 강의 시간에 좀 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플레이어 포지션을 원래는 여기 함수 인자로 받았었어요. 메인 함수에서. 그쵸? 여기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내드린, 말하자면 퀴즈의 구성을 생각을 해보면 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플레이어 위치 어떻게 얻어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래서 아까부터 이야기를 했던 얘가 왜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 멤버 변수는 처음에 어떻게 초기화를 했냐? 에너미 객체를 생성할 때 마지막 인자로 받아가지고 값을 복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지금 각 에너미가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ref라는 포인터 타입의 멤버 변수는 플레이어 위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죠? 플레이어 객체가 가진 멤버들을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get 포지션 같은 것들을 호출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빨간 줄이 뜨고 있죠. 여기까지 생각했다 하더라도 안 되네. 왜 안 되는지 보면 그쵸, 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요 얘기는 뭐냐? 요거는 메시지를 보셨어도 감을 잡기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 클래스 형식 에 대한 포인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려운 말로 써 있는 거고, 제가 쉬운 말로 대체해 드리면, 나는 플레이어 객체가 get 포지션 함수를 가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컴파일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거 호출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사실은 플레이어 헤더 파일도 인클루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야 요 파일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플레이어가 get 포지션 함수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여기 enemy.cpp에서 알 수 있게 돼서 부를 수 있게 되는데, 한 번 더 빨간 줄이 뜨죠. 이번엔 두 번째 문제예요. 같은 빨간 줄이지만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뭐냐? 이 플레이어는 컨스트인데, 컨스트에서 부를 수 있는 get 포지션 함수가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요 강의 시간에 this, 컨스트, 프렌드 나머지 하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냐, 얘가 컨스트면
const in member 함수만 부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좀 바꿔놨어요. 얘를 const인 걸 뺐습니다. 사실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빨간 줄이 안 없어진 이유는 여기 const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x죠?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이제 에너미의 멤버 변수로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ref, 플레이어 레퍼런스 주소로부터 get 포지션 함수를 호출하고 x 값에 접근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가능하려면 여기서가 아니죠. 얘는 상관이 없죠. 근데 음식 한정자 const 포지션이죠. 그래요.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지금 const를 붙여야 될 게 얘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플레이어의 get 포지션이 const여야 되죠. const 플레이어니까요. 여기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얘 이렇게 바꿔주면 참고로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const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다.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get 포지션은 그냥 return 내 포지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 줄. 뭐 얘 const로 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역할을 각 에너미에 업데이트가 하게 됐으니 얘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자, 실행해보면 안 쫓아오네요. 안 쫓아오는 이유는 디버깅을 해봅시다. 그쵸. 저는 감이 왔는데 똑같이 따라하다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디버깅 해보면은 이런 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기 이동하려면 얘를 호출을 해야지 이동이 될 거다 라는 거를 바탕으로 지금 구현을 했습니다. F11로 들어가 보면 set 포지션만 해주고 있죠. 뭐예요? 방금 우리가 만든 이 업데이트 포지션을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기능을 하는 함수인데 호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잘못됐다. 그래서 아까 플레이어에 프로세스 인풋하고 set 포지션 해준 것처럼 얘도 업데이트 포지션을 호출한 다음에 set 포지션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수정을 했으니까 고쳐졌는지 다시 실행을 해보면 중단점 풀고 잘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됐네요. 한참 헤매다가 찾았습니다. 단순한 타이핑 오류였어요. 요거가 Y여야 되죠. 굉장히 갑자기 이상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저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요게 비어 있잖아요. 요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에 따라서 또 이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없는 상태로 두면 되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요 기본 생성자를 구현을 해 두시고 한번 해결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조금 스케일을 줄여서 보자면 기존의 메인 함수가 엄청 길었는데 나름 좀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while문 안에 루프는 요만큼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플레이 업데이트하고 에너미한테 각자 알아서 너 업데이트 위치 바꿔라, 각자 위치 바꿔라, 그 다음에 각자 그려라 라는 게 끝입니다. 요만큼으로 짧아졌고요. 초기화하는 부분도 뭐죠? 플레이어 만들어라, 그 다음에 루프 돌면서 에너미 만들어라, 이 세 줄이 들어간 건 그냥 랜덤한 위치에 뿌리느라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 각 에너미는 요걸로 그냥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 지금 에너미한테 이게 들어간 이유는 에너미가 이동을 할 때 플레이어의 위치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미가 플레이어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저는 에너미가 플레이어에 대한 포인터 참조를 가지고 있도록 했어요.
이번 강의 시간에 잘하신 분들은 좀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예를 들자면 이 업데이트 포지션 할 때 플레이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얘는 프라이빗이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해서 구현을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도 잘 하신 겁니다. 잘 했는데 저는 왜 그렇게 안 했냐 라고 하면은, 요거에 대한 대답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뭐 유튜브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지금 사실 저희 학교 C++이 1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냥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거를 스스로 못하셨다고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코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동작하고 있는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요런 데에다가 그러니까 이 전장까지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이런 데다 중단점을 걸고, 얘는 뭐 별로 상관없고, 실제로 플레이어 업데이트로 내가 코드를 바꿨는데 기존에 하던 동작이 똑같이 되고 있는 거 맞나? 이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면 프로세스 인풋을 하는데, 요게 기존에 원래 업데이트 플레이어 포지션에 하던 거를 똑같이 여기서 하도록 넘긴 거구나. 그리고 셋 포지션 하는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에너미 1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 업데이트해서 자기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나? F11 눌러보면 업데이트 포지션 안에서 플레이어 쫓아가도록 하는구나. 이 플레이어 위치를 얻기 위해서 얘를 쓸 수 있겠구나. 등등. 계산식이야 똑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은 0번 에너미 업데이트 됐고, 다음 루프에서 1번 에너미가 똑같은 방식으로 업데이트 되는구나, 이런 거죠.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버깅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디버깅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여기까지고요. 이 에너미 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을 영상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요거랑 요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에너미 관련한 연습 문제로는 이제 각각 에너미가 각각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구현이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각 에너미가 다른 색상을 갖게, 또는 다른 크기를 갖게, 다른 속도를 갖게 수정을 하는 게 훨씬 쉬워졌습니다. 만약에 이 클래스가 없었으면 되게 복잡했을 수 있는데, 뭐 이건 상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요건 좀 중요한 포인트죠. 에너미가 플레이어 포인터를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 소멸자 안 만들었습니다. 딜리트를 안 했단 말이죠. 이거 괜찮은 건가? 소멸자 메모리 누수 안 나게 하는 거 중요하다 했는데 이래도 괜찮은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에너미 복사 생성자 안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만들고 사용까지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클래스 두 번째 파트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클래스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총알 발사, 뷰렉 클래스 만들어서 이 플레이어가 뿅뿅뿅 발사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똑똑하진 못하고 오른쪽으로만 계속 쏩니다.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적이 이 총알에 맞으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더 많은 구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좀 넘길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물론 뷰렉 클래스를 만드는 것 자체도 있지만, 총알이 지금 1초에 한 번씩 발사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나 또 게임 프로그래밍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고, 다음 거 때 클래스 파트 2 게임 프로그래밍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